대한항공 주총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됐는데요. 바로 이 퇴직금의 규모가 무려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 적법한 퇴직금이다라는 입장과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조 회장이 막대한 퇴직금을 챙기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어제 저희가 진행했던 아침 토론에서 그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어떤 스튜어드십 코드 주총 의결권 행사를 좀 거론을 했었는데 오늘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게 좀 조양호 회장의 이번 대표이사직 박탈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탈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사실 좀 어법이 좀 그러니까 연임이 실패해서 네네. 연임이 실패한 거죠. 박탈 주식을 뺐을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어저께 주가 흐름을 좀 볼까요? 어저께 보니까 어저께 1,750원이 빠졌어요. 1,750원이요? 예,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마이너스 5.3%인데 예를 들어서 원호 갑질의 원인이 제거됐는데, 그죠? 그 왜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한 거 아닌가요? 보면요. 지금 여론 재판으로 하지 마세요, 사실이요. 이것도 퇴직금 문제 같은 것이 그 토론 주제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사실 잘못된 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주총을 통했지만은 국민연금이 앞장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밴드웨건 이펙트를 하는데 뭔가 좀 바람을 잡은 거죠. 그리고 전날 수탁자 전문위원회 어떤 그거 행태를 보세요. 주주권 행사에서 그 분과에서 안 되니까 전원 회의를 갖다가 소집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누구 돈이에요? 정부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 쌈짓 돈인데 정부가 이렇게 사실 연금을 통해서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합시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한항공 주총회를 다녀왔고 현장에 네.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연임에 실패한 것을 뭐 대표이사직 박탈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무리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잠시 이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길래 잠깐 언급을 하면 네. 사실은 국민연금은 이번에만 주주권 행사를 한 게 아니라 3년 전에도 주주권 행사를 했고 그때도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 너무 장기 연임을 하고 있고 과다한 겸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연금이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리고 여러 이제 세계적인 그 의결권 자문 회사들이 반대 의견을 내기까지에는 뭐 한두 사례 어떤 비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과 세계적인 어떤 그 주주 이익을 위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이제 그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행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양호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조양호 회장의 그 퇴직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7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입니다. 먼저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제 프로를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공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식대로 한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적법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죠. 퇴직금 뭐예요? 과거에 어떤 근무한 거에 대한 사후 보상이에요, 보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단 이제 물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물러났다고 해서 과거에 지금 기본적으로 근무를 안 했습니까? 그거를 과거의 근무에 대한 사후 보상이 지금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론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4명 있는데 4명이 다 뭐 글쎄 뭐 의견을 모아갖고 저한테 무슨 얼마를 뭐 돈을 강제로 걷게 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보면요. 그리고 글쎄요, 저기 그 제가 좀 우리 뭐 변호사님하고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다툴 생각은 없는데 의결권 행사는 좋아요. 하지만 이번에 뭐냐면 처음으로 SC 코드에 따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에 그런 식으로 뭐 겸직을 하고 뭐 소홀했으면은 대한항공 주가가 유지가 됐겠어요?
다 뭐 주식에 있는 뭐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요새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어떤 수익 창출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좀 너무 순진하게 보더라고요. 너무 이게 그렇게 세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값 던졌다가 주가 떨어집니까? 그건 사회적인 비난하고 도덕적인 어떤 이제 뭐 비난하고 법적인 책임하고 뭐 주청 아젠다 이것이 섞여 있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비난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도대체 퇴직금까지 시비를 걸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딸인데 연좌제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그건 아니죠. 대한민국 3만 불 소득인데 법의식이라든지 그거 보면은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퇴직금 규정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그래픽 보니까 뭐 한 39년 정도의 재직 기간 동안 그리고 또 최근에 받았던 급여 그렇죠. 2018년 상반기 뭐 6개월 정도의 급여가 20억 원이라고 해서 곱해서 한 800억 정도, 78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대한항공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네. 예, 이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은 좀 미심쩍지 않나라는 의혹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바뀐 걸로 인해서 이 일반적인 경우에 과다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언론에 따르면 2015년에 이미 지금의 그 지급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보면은 대표이사는 결국은 사용자거든요. 네. 사용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임원 등의 보수를 따로 정하고 거기서 보통은 그러니까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네. 즉 뭐 그 1년당 한 달치 월급 정도를 산정하기도 하고 조금 더 이제 여러 경영상의 기여를 고려했을 때는 일반 근로자의 한 3배 정도까지는 그 퇴직금을 상정한 경우는 많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즉 그 퇴직 직전 어떤 평균 임금의 6개월치를 6개월치의 실제 근속한 기간을 곱하는 것으로 해서 뭐 700억이나 뭐 800억 정도의 퇴직금 예상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훨씬 과다한 정도로까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토론이 아침 토론 맞죠, 그렇죠. 뭐 네네. 이게 뭐 우리 좀 다툴 필요는 없지만 생각이 다른 거는 개진해야 되는데 네네. 경영제 시장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최저임금에 따라서 드리지 뭐 웬만하면은 그죠? 그건 아니고 정관을 우리가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주총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좀 수급합니까? 수급. 이게 바로 여론재판이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들 사실.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지금 주주총회를 보면, 거쳤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주총을 통과한 건데 예. 그럼 그 당시에 막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조영호 씨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일을 예견하고 미리 올렸을 거예요. 2015년도에.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거는 보면은 예리하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예리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문명국가에서 미안하지만 그렇다면 주총 그 자체를 갖다 문제를 삼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총에서 이것이 잘못 의결돼서 몰라도 통과되고 나서 2015년 몇 년 지난 겁니까? 이제 와서 문제를 삼옵니까? 이제 와서? 뭔가 이건 반론을 해야 뭐냐면 될것 차라리 같아요. 본인한테 이만저만 하니까 결단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 몰라요. 아니면 차라리 법을 바꾸시던지 그런 거 없이 이미 정해진 걸 왜 소급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거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실은 재벌 총수도 인간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맞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이퀄 트리트먼트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과거에 정한 걸 갖다 소급을 해서 무효화시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이제 착각을 좀 네. 하고 계시는 뭐 무효하자는 말씀이나, 주장은 네. 아니시죠. 교수님께서 뭐 논쟁하실 필요가 없다고 네네. 하시면서 계속 이 논쟁을 하시는 쪽으로 네네. 말씀하시는데 네네. 변호사님께서 주장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같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또 반대로 퇴직금을 못 받게 할 법적인 어떤 의무나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통의 대표이사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보수 규정을 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주가의 급등이라든지 반등 내지는 뭐 하락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뭐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이 하락된 행위를 총수 일가가 했다는 것이고 그 총수 일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책정돼 있다는 것만으로 그 퇴직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온당하냐 이런 문제이지 네.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런 문제는 아닌 건데 적법하냐 위법하냐 문제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든가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기까지 한 사정을 전혀 이제 도외시하는 네, 주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떤 국민 정서법 이런 거가 변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참고는 될지 몰라요. 비난하니까 모르시면 이것이 정서법이 실정법이나 어떤 정관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제학 교수인데 기업 가치가 뭐가 도대체 그거 알고 계세요 보면요. 시가총액이죠. 그러면은 경쟁사보다 조금 그다음에 영업 실적 등등이 보면은 나빴습니까? 경영 성과대로 만약에 판단했다면은 조영업 그 회장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일종의 사비전 비난 같은 것이 주총 연결돼서는 안 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된 거예요. 지금 과거를 돌리는 게 아니지만은 기업 가치가 왜 떨어졌습니까? 기업 가치 떨어지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총 갔다 왔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를 봤고요. 그 57차, 57기에 당기 순손실 1,600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보세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보면 네. 그런 숫자라는 거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네. 예컨대 뭐 유가라든지 그런 물컵을 던지고 무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그 영업 수지가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하고 같은 레벨에서 조금 번외가 되는데 아시아나항공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걸 도대체 우리가 좀 게싱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실정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이것이 섞이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럼 우리가 교수님께서는 미우면 다 지금 뭐 왜 1년에 그러니까,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있죠. 네. 그 뭐 회사의 실적이나 데이터와 무관한 네. 그 무관하다고 보시고 계시는 그 뭐 갑질이라든지 네네. 횡령 배임 의혹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 타격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타격을 건가요? 조치하지만 특정할 수는 없는 거죠. 특정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떻게 특정합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건 할 수 있어요. 그 조현아 씨라고 합시다. 그 양반이 2014년 12월 5일 날 그 뭐 회영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2018년도 4월 15일 날 뭐 물컵 투척인데 네. 그걸 사건 일로 보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요. 그렇게 해서 주가 떨어질 흔적이 없어요. 사실요. 그거는 보면은 우리 비난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사회적 비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임 이런 법적인 문제, 주총에서 어떤 경영 성과에 따라서 아젠다를 갖고 투표하는 이것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만약에 오너 갑질의 원인이 제거됐는데 20년 동안 그렇게 좀 박히는 어떤 좀 뭐 그야말로 구하게 뽑혔는데 네네. 주가가 폭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떨어졌어요 주가가 지금? 그걸 갖다 보셔야 되죠. 그러면은 뭐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 다 바보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여론 아니에요. 재판은 안 된다라는 여론 재판은요 그거는 입장이시고. 우리가 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예. 지양을 해야 되는 특히 이럴 때일수록 보면 네. 그다음에 또 차제 말 나온 다음에 그러면은 보세요 조양호 씨가 이렇게 무슨 그렇다면 여기 우리 뭐 허창수, 정몽곤 이런 분들 다 계시다고요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퇴직금 같은 거 그거 우리가 일일이 간섭해야 됩니까 보면은 그럼 제 연봉에 관심 없으세요 우리 변호사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글쎄 똑같이 네. 관심 두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요. 관심을 두냐면 공인입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총수가 사회적으로 갖는 지위가 매우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말을 관심을 인식했는데요. 갖는 것이고 그분의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사인의 사인이라고요. 그러면 대한항공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현재 주식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총수가 어떠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심지어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처벌이 되고 심지어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을 부결시키는 결과까지 갔다는 것은 얘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재벌이나 총수들도 기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는 것이지 네. 오늘 시점에서의
어떤 그 위법 부당성이라든가 그리고 그로 인한 퇴직금 급여의 정당성 그 하나의 쟁점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뭐 분의 나중에 입장이 또- 각각 뭐좀 더 맞다라는 얘기를 것도 할게요. 저희도 기회가 예, 되면, 네. 공감을 네, 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문제 인식을 갖고 이렇게 온당하다 아니다라고 접근하는 것을 맞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횡령 배임 의혹 같은 부분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나지 않은 네,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를 이유로 퇴직금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마땅치 네. 않느냐라는 거를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지금 조 있습니다. 교수님처럼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 이해를 하고요. 네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양호 회장이 퇴직금을 가져가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법에 따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대한항공이 정해놓은 보수 규정이 합리적이냐 네. 이런 문제 의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연임해서 부결될 정도로 경영에 대한 어떤 그 심판을 받은 총수가 물러나면서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과다한 보수를 받아가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온당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뭐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렇게 그럼 말씀드릴까지는 여쭤볼게요. 아니죠. 어느 정도의 퇴직금이 적당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그 근로자들이 받아가는 정도가 적당하다 보는데 오늘 이제 예. 토론의 어떤 입장을 좀 분명하기 위해서 예. 그동안 사실은 연봉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셨어요. 작년에 대한항공에서만 상반기에 20억을 받아가셨더라고 전체 네. 임원 보수 50억 원 한도에서 상반기에만 이렇게 받아가실 정도고 그리고 이제 겸직도 많이 하셔서 전체 한 5개 그 계열사에서 58억 정도를 받아가셨대. 그 정도를 이제 많이 받아가셨으면 충분히 경영에 대한 기여를 평가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은 포기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입장을 참 말씀드리는 진짜 어떻게 겁니다. 보면은 참 좀 제가 이런 말까지 좀 조심을 하는데 보세요. 대한항공의 어떤 퇴직금 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건 주주의 문제입니다. 제3자가 그렇게 참견하실 일이 아니고요. 보면 네, 물어보시니까 차라리 입장에 대해서 근로자의 겁니다. 어떤 준에서 뭐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팀쿡 아시죠? 보면요. 그죠? 미국의 경영시장에서 얼마를 받는지 아세요? 보면 그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팀쿡이 받아간 것이 1억 달러가 넘어요. 매니지얼 마켓을 보셔야 되죠. 그럼 최저임금을 정하자고요. 보면은 그러고 우리가 지금 미안한 얘기죠. 왜 남의 그러니까 주주들이 진짜 과다면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몰라도 주주세 적금요? 전 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주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주주 아닌 사람이 맞다 틀리다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온당하다 온당치 않다 그런 형용사 쓰지 마셔야 돼요.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법을 만들어서 박탈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걸 갖다 뭘 사회적 여론을 갖다 얘기를 들어가고 지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다수결로 하면은 누구 다 네. 뺏을 수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아니죠. 지금 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요. 뭐 땅콩해양 물컵 갑질 뭐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들하고 뭐 횡령 배임 혐의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업 운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뭐 특정되지도 않았지만 크지도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특정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사회적 비난 이런 것이 기업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연결된 연결고리에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리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예, 거예요. 근데 기업 만약에 이미지 잠깐, 네, 말씀하십시오. 이미지 나빠졌죠. 예. 하지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면 우리만큼 느끼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컵 던지고 나서 폭락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뭐 저 갑질 논란 나고 나서 폭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런 악질 저기는 어떤 갑질의 근원지가 네. 청산되고 뽑혔는데 주가 왜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세요 보면은.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릴 것은 네네. 네. 뭐 대한항공의 사내 이사의 지위만 이제 연임 못하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장의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한진칼이라든지 한진그룹의 계열사의 지위는 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뽑혔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니지만 뽑혔다라고 평가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은 퇴직금 700억 원이 타당하냐 이런 것이 토론의 주제이기 때문에 뭐 위법하냐 적법한 이런 주제였다면 또 이제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타당성에 대한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토론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각을 좀 전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팀쿡 말씀하셔서 그런데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한때는 주주에 의해서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일을 했을 정도로 뭐 주주의 어떤 그 주주권 행사라는 것은 한편으로 엄정하기도 하고 꼭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주주권 행사 자체를 잘못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주권 행사 네네. 잘못됐다고 얘기한 적 있나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적법하면 지급하세요. 적법이냐 하지 않냐 지급해야 되죠. 적법이면은 그다음 문제는 사회적인 어떤 평이라든지 평판의 문제인데 사회적 평판을 들어가고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법으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차라리 그러면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본인한테 이걸 갖다가 뭐 결단 내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관계없는 주주도 아닌 사람들이 이것이 많다 비싸다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박탈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합니까? 차라리 조양호 씨한테 가서 이만저만 하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걸 갖다 사회적으로 기부하세요. 얘기하는 것도 맞는 거죠. 왜 이걸 다 박탈하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럼 퇴직금의 의미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예. 근무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명예교사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과거에 근무했잖아요. 근무한 보상으로서 퇴직금에 해당되는 이제 연금이니까 저는 뭐 퇴직금은 아니지만 네. 과거의 어떤 기여에 대해서 그걸 갖다 좀 사후에 보상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조양호 이분이 들어와서 지금 대한항공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등등 생각해 보라고요, 지금. 예? 어떻게 보면은 종업원 지주 회사가 돼가지고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안 하는데 종업원 회사가 돼갖고 굉장히 나빠졌고요. 지금 잘 보세요. 네네. 꼭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보면은요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이랑 국적기를 가진 것도 대단한 프라이드고 이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과거의 공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죠. 왜 퇴직금 과거에 대한 어떤 근무 기여를 지금 평가하는 건데 과거를 부정하실 겁니까? 좀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말이 돼 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백주선 변호사 조동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